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목격자와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 목격자와 제보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 사건 현장에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격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제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목격자와 제보자라는 단어 의미가 워낙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칫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격자와 제보자가 진짜 목격자와 진짜 제보자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한강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죠. 분명 CCTV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분명 CCTV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찍혀 있는데, 목격자라고 나온 그 진술들이 그 찍혀 있는 사람들 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습니다. 너무나도 적어요. 의아하죠? 거기에 찍혀 있는 수많은 목격자들, 분명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진술이 거의 나오지 않은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목격자야. 아주 중요한 제보를 주는 분이야. 아주 귀한 분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목격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 여기가, 이 단어 의미가 우리 뇌리 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각인. 이 목격자는 사건 현장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 현장을 말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다라는 이 사전적 단어의 의미에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되어 있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가기 가장 용이한 탈출구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목격자로 둔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격을 한다라는 것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만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장에 있는 거는 이 목격자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도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목격자로 둔갑하기에는 너무나도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높은 건물의 어떤 난간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위험한 이 난간에서 셀카를 찍고 놀든 하든 올라서 가지고 위험하게 놀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앙심을 품고 얘를 그냥 툭, 아주 살짝만 툭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툭 밀어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망케 했어요. 자, 이게 진실인데 이 건물 옥상에 있는 보통 CCTV들이 거리에 높게 달려봐야 어느 정도 높이가 한계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그 건물 위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있는 찍힌 상황은 찍혀 있는 카메라도 없고 옥상에 단 둘일 뿐이었고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거를 조사했을 때 같이 있던 이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든 지인이든 진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둘이 그냥 기분 좋아서 난간에 올라가서 멋진 배경으로 이나에서 석양이 예쁘게 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구름이 예뻐서라든가 아니면 그냥 기분 내기 위해서 약간 여기 난간 위에서 스릴을 즐기면서 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졌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현장에 있는 목격자였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오로지 이 목격자의 말을 우선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본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오로지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진실은 뭐다? 얘가 얘를 툭 밀어서 균형을 잃게 만들고 사망케 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상황이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목격자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맹점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격자라고 그 사람을 딱 확정짓는 순간 그 사람은 사건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목격자는 선량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목격자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처럼 보통 살인사건이라든가 아주 흉악 범죄가 일어난 경우들은 대부분 CCTV를 피하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리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곳을 통해서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목격자라고 일단은 믿어주지만 그와 동시에 용의자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자라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망하는 사람과 너는 어떤 관계냐, 친구 사이냐, 지인이냐, 직장 동료냐, 왜 여기 올라가서 왜 놀았냐, 그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또 다른 친구, 뭐 직장 동료, 뭐 가족,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말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 둘 사람의 관계는 평상시에 어떠했는가,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 게 그게 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격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목격자예요 라고 먼저 경찰이 발표했다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경찰이라는 단어에 또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경찰은 뭐 민중의 지팡이, 그리고 사건 사고를 다 파헤쳐주고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런 조직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 발표했대. 이 사람 목격자야. 경찰이 목격자라 잘해. 왜 그냥 믿어버리죠? 그냥 믿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강 사건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경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목격자라고 발표한 사람, 이 사람은 더더욱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순수한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의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격자니까 사건에서 배제된 사람, 그냥 순수한 일반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목격자임과 동시에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사건 현장에 있었으니까 당신은 왜 거기 갔으며 거기서 왜 무엇을 했고 당신 말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의심하는 생각도 항상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보자 역시 마찬가지죠. 목격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목격을 하게 되는 거고, 제보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지 않지만, 현장엔 없지만서도 이 둘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가 평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제보자도 정말 순수하게 이 사건의 진실을 제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제보자라는 신분을 빌어서 이 범죄 집단에서 이 범죄자가 제보자로 둔갑을 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역시 말을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목격자, 중요한 제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격자와 제보자, 그 목격자와 제보자가 발표한 이제 2.18 사진이라든가 뭐 기타 중요한 정보들 있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경찰에서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은 유가족한테도 CCTV를 보여주기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감추려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2.18 사진 같은 중요한 그런 사진들이 경찰을 통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달 사진. 다른 사진들은 거의 공개된 게 없는데 CCTV도 감추려고 하고 무조건 감추려고만 급급한 이 경찰이 2.18 사진과 달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뭔가 막 의심을 막 사고 의심이 점점 커지는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공개가 됐죠. 목격자가 있었다. 내가 제보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목격자가 진짜가 아닐 경우, 제보자가 진짜가 아닐 경우, 그럼 이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도 반드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격자, 제보자, 이 목격자와 제보자라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반만 믿으라, 반만. 반만 믿으세요, 반만. 그래서 이 지금까지 공개된 이런 2.18 사진, 달 사진 이런 게 진짜라면 왜 그 시점에 공개가 됐고 어떤 의도로 공개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목격자는 진짜 목격자가 맞는가, 제보자는 진짜 제보자가 맞는가, 그들이 얘기하는 목격담,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맞는가,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심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목격자, 제보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